유튜브에 올리세요? 유튜브 올리지. 근데 학생들은 잘 안 보고 이 뭐지 학원 관리자들이 봐. 관계자들이. 조회수 얼마나? 네? 조회수 얼마나? 6편 같은 거는 한 80회, 90회. 안현상 보통 영어 치는 거예요? 안현상 치면 나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 봐서 뭐 좋을 건 없어요. 왜 수업 다 듣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자료도 없이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올려놓으면은 애들이 보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이런 친구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수업 한 거를 올리면은 우린 돈 내고 듣는 건데 돈 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하는 일은 성적 올리는 일이지 강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강의만 들어가서 성적 올라갔으면요 다 올라가요 정상. 아무도 안 올라 아무도. 네,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시키고 단어 암기시키고 테스트를 다 해도 떨어져가지고 나간 친구가 있는 판에 진짜예요. 네. 제 수업도 나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꽤는 아니고 가끔가다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라고 하는 게 참 냉정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랑 또 맞는 것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 있는데 하나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억하냐면 다들 여기 지금 학생으로 왔다는 생각하지 말고 떡볶이 장사 사장님들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저는 작년에도 서강대 영문 영어 교육과라는 간 학생을 그쵸? 떡볶이 장사로 치면은 이제 맛집을 하나 만들었고 또 그 전년도에는 연세대 경제 간 친구를 만들었고 이렇게 맛집을 만든 사장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장한테 이걸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됐을 때 막 영어를 이제 그만둔다, 포기한다, 영어 안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장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를 그만둔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맛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있겠지만 그런 집들은요, 그 전부터 그 맛집에 대한 연구와 맛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이 된 그런 곳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는 공부 시작한 게 1년도 안 됐어요. 또는 2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맛집으로 가려면 너무 많이 남은 거죠. 맛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야 돼. 근데 맛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석도 잘해야 되고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많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어떤 사장님이 왔어. 떡볶이집을 한대. 근데 맛을 열심히 만들고자 하는데 위생 상태가 쓰레기야. 그럼 어때요? 장사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땠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총평에서도 단어 암기를 완벽히 한 번도 통과 못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다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이 없다. 그런 걸 보시면은 한 번씩은 다 위생 상태가 더러웠던 적이 있는 그런 업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운영한다고. 나중에 여기서 CEO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CEO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CEO는 뭐 해야 돼요? 물건 팔아야 돼요. 물건이 좋아야 돼. 물건 개발을 해야 돼. 잘 팔아야 돼. 마케팅도 겁나 해야 돼. 투자도 겁나 받아야 돼. 다 잘해야 돼, 다.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1년 만에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거는 영어도 있지만 여러분의 끈기, 인내심도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다 성공 못 할 수도 있어요. 뭐해? 대학교에. 대학교 이름이 본인이 원했던 게 아니면 성공 아닌 거죠. 학생이 딱 학생한테는 두 가지 대학밖에 없어요. 가고 싶은 대학, 가기 싫은 대학. 내가 원했던 기준이 아니면 다 가기 싫은 데예요. 이해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가기 싫은 대학이요, 떡볶이 장사로 치면요, 월 매출 200만 원일 수 있어요. 지금 월 매출 10만 원이야. 근데 200으로 올렸어. 근데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럼 포기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니까. 대학교 어디에 가든 죽어라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이제 월 500짜리가 되겠죠. 그래도 옆집에 만약에 막 횟집 막 대박이 났어. 나는 500밖에 못 버는데. 막 비용 빼니까 막 300밖에 안 남아. 막 직장인 월급이야. 스트레스 받아. 옆에는 막 대박 나가지고 3천만 원씩 버는 것 같은데. 또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면 또 노력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자책하는 이유가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생이지만 제가 스스로가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봤던 거 또 까먹어. 계속 까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일 봐요, 매일. 못하니까 매일. 이것도 오늘 필기를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쵸? 가서요, 의정부 거기 가가지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가 경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근데 그냥 저는 배우고자 했어요. 배우러 갔으니까. 입 싹 다물고 잘못됐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더 나아지겠습니다. 제 학생한테 책임이 많네요. 더 배우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태도가 이 점수도 결정하고요. 미래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 다 까잖아요. 제가 한 달 600 번다고. 650 정도 벌거든요. 물론 1000만 원 버는 사람, 2000만 원 버는 사람 뭐 다 있겠죠.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많겠죠. 근데 돈을 모으는 거는 제가 조금 쓰면 되는, 이거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29,000원짜리고. 돈을 모으는 거는 돈을 조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소비만 줄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성적 올릴 수 있냐 없냐. 이게 포인트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 올릴 수 있냐 없냐. 점수 올릴 수 있냐 없냐. 해석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만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맛이 있냐 없냐. 떡볶이 맛있습니까? 제 거. 맛이 없습니까? 왜 맛이 없죠? 뭐가 문제죠? 고추장이 문제인가요? 태양빛 고추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뭐 상관없어요. 맛이 있어야죠. 그만 얘기할게요. 이러면 끝나요. 내 얘기 꼭 해야 돼요, 지금.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더 나아질 걸 생각하세요. 그럼 더 나아집니다, 진짜. 이해됐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38번. 자, 주어진 문장 읽고, 이거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필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스킬은요, 1분이면 필기 다 해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 읽고, 여기선 D만 읽는 게 아니라 앞뒤를 다 예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읽으면서 소거해야 합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 쓰신 다음에. 오늘 쓸 시간, 오늘 처음이니까 약간 스타일 약간 바꾼 거에 첫 시간이니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한번. 자, 주어진 문장. 자, 하지만이 나왔네요. 그럼 이 문장과 앞에는 약간 다른 내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하지만요, 문제는 대절이다. 대절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그쵸? 자,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종종 일한다. 장소에서. 어떤 장소냐면요, 그들이 어떤 종업원과 떨어진 장소예요. 좀 떨어진 장소죠, 그쵸? 그리고, 그리하여. W죠, 그쵸? 그러므로니까요, 그쵸? 그래서, not able to observe. 자,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게 직원이죠, 그쵸? 부하 직원. 부하 직원의 수행도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앞에는 뭐가 나올 것이고, 이 뒤에는 뭐가 나올 건지. 자, 일단은 좀 더 쉬운 게 뒤에 나오는 거니까, 뒤에는 정확한 관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한번 써볼게요. 뒤. 앞에 있는 문장의 부연 설명이거든요. 부연. 정확한 관찰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제가 맞춘다는 게 아니라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내용 나오는 거예요. 벗이 있으면 또 바뀝니다. 자, 앞에는요. 하지만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는 문제가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없는 게 나올 거예요? 네, 없는 평형 상태, 원래 상태 아니면은 문제가 반대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문제 없을 때. 미쳤나봐요. 막 흥분할 때는 막 뛰고도 싶은데 다리가 아프니까 뛰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낫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예측해가지고 틀리더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약간 자유로워져요. 어떤 문제 푸는데 좀 더 편해집니다. 다음 볼게요.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 이거 본문. 여기 지울게요, 이거는. 네. 자, 볼게요. 자, 대부분의 조직에서 종업원들의 직속 상관이죠. 즉각적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바로 선임. 상관은요,
평가한다. 종업원의 어떤 수행도를. 자,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1번 뒤까지만. 자,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자, b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수행도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제공하면서 관리를 제공하면서 handout 제출하답니다. 어떤 숙제, 과제를 어떤 제공하면서 그리고 발달시키면서 종업원을 발달시키면서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부하에 대한 어떤 평가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묶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상관이죠, 그쵸? 상관의 부하 직원 평가와 그 이유. (1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관찰력도 안 나왔고 however 하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1번 뒤에도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거죠. 1번이 왜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안 나왔다. 이제 문제가 나와야죠. 문제 있는 상황이 나와야 어떤 주어진 보기가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 2번 볼게요. 자, 해야 하는가, 관리자가 평가해야 하는가, 종업원들을요, 이 수행도의 차원에서 종업원들을 평가해야 되는가, 어떤 차원이냐면 그들이 관찰할 수 없는 이라고 있어요. 답 2번 될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없는 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어요. 답 2번이에요. 물론 보세요. 잘 보세요. 3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어진 문장에 however이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문장 있잖아요. 뭔가 문제의 첫 언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2번을 보면은 이미 지금 여기서 그들이 볼 수 없는 차원에 있는 수행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부하를 이제 관찰할 수 없는 차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그 전제로 해야지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질문은 이 문제를 포함해. 이게 문제예요, 문제. 프로블럼. 그럼 프로블럼의 시작이 지금 그쵸? 주어진 문장인데 프로블럼의 시작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프로블럼 언급된 후에 둘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답이 2번인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하지만 관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관찰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다 체크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해드릴게요. 요 2번 뒤에 문장은요, 관찰 못하는 것이 전제로 쓰임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또 필기해 드릴게요. 주어진 문장은요, 관찰 못한다의 언급의 첫 시작입니다. however 때문에. 요걸로 끝났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필기하고 싶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3번에 들어가면 앞문장과 어떤 충돌이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3번 보기 들어가면은 3번 앞에서도 지금 관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3번에다가 하지만 관찰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3번에 들어가면 3번 앞에는요, 문제가 없는 게 나와야 돼요. 정상적인 상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관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뒤에. 자, 이러한 어떤 딜레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직들은요, 수행한다, 평가를요, 가리켜주는 360도 평가를 가리키는. 뒤에 뭐 나왔어요? 해결책이죠. 360도 평가라고 가르치는 평가를 수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딜레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딜레마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걸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체크해 볼게요, 제가. 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평가를 하긴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 주어진 문장에도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주어진 문장에 뒤쪽에 therefore 뒤에 문장 있죠. 거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주어진 문장에 therefore 뒤에 therefore are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여기 밑줄. 이게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에 대한 해결책. 여기 필기했으니까 지우고, 여기 지금 3번부터는 이제 해결책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더 해석 더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종업원들은요, 필기하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네.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이래봤자 10초예요, 10초. 됐죠? 자, 종업원들은요, 평가받는다. 그들의 상관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이거 해결책 맞습니까? 상관한테만 맞는 거였는데 상관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료가 봐준다. 해결책 맞습니까? 해결책 부연 맞죠? 해결책 부연. 뭐 고객들, 시민들, 뭐 전문가들, 다른 어떤 그쵸, 에이전시, 그 대리인, 그쵸? 또 그 사람과 함께 그들이 일했던, 그리고 뭐 그의 부하 직원. 다 해결책 부연입니다. 5번 뒤에도 이유, 이러한 접근이에요. 이러한 접근이 만약에 360도의 어떤 그 평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뒤에 똑같은 게 나와야겠죠? 자, 이유는 대절이다. 이 어떤 동료와요, 그 고객들, 시민들이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종업원은. 지금 여기서 관찰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시민들이에요. 상급자가 아니, 직속 상관이 아니야. 상급자야, 그냥 여기서 보면은 시민들, 고객들, 동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해결책에 대한 부연 맞습니까? 이해돼요? 해결책 부연 2. 1, 2. 그래서 3, 4, 5는 제껴야 되는 거죠, 일단. 4, 5는 제끼고 2, 3은 however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됐어요? 마지막으로 2, 3번 필기 다 하시면 2, 3번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2번, 3번을 고르는 건 논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이 관리자가 평가해야 하는가 종업원을 이 수행도 차원에서 그들이 볼 수 없는 수행도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걸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까요? 이 자체가 문제인데 하지만 문제는 이거다. 똑같이 언급이 되겠습니까? however 뒤에. 문제, however, 문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나온 겁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뭐죠? 그렇죠. 주어진 문장을 다 보셔도 여기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관찰할 수 없다. 그들의 어떤 그런 뭐죠? 부하의 어떤 수행도를 관찰할 수 없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however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9번. 아마 요게 삽입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받았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은 약간 별개의 어떤 개념으로 좀 익혀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읽고 이 this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뒤에 어떤 내용 나올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해석해볼게요. 자, 이것은 특히 옳다. 자, 뭐 때문에? 자매 한 가지 양상이요.
감소된 반응성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의 결과죠. 그렇죠? 때문에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색깔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환경에 대한 떨어진 반응성. 부연이죠. 디스라고 잡긴 했는데 디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풀 때요, 뭔지 몰랐어요. 아마 이게 오답률 베스트 중에서 가장 근거가 부족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문 볼 테니까 하나씩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풀겠나요? 네, 했죠. 5초 후에 가겠습니다. 5, 4, 3, 2, 1. 자, 잠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자, 진화 속에서, 진화 안에서 잠이 하는 역할은요, 여전히 연구하에 있다.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가능성은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자, it은 잠입니다. 잠. 자, 이것이 이득이 되는 어떤 적응적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감소된 어떤 신진대사의 동물에게서, 자, 뭐 할 때? 더 많은 임박한 활동들이 없을 때. 그럼 지금 여기서 잠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적응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잠은 플러스. 네. 온도 낮춰요? 네. 일단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은 옳은 것처럼 보인다. 깊은 상태에 대해서 비활동성의 깊은 상태에 대해서 옳은 것처럼 보인다. 뭐와 같은? 하이버네이션 하면요. 이게 겨울잠이에요. 동면이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에. 자, 뭐 할 때? 거의 음식 공급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높은 그 신진대사 비용이 있을 때죠. 뭐에 대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 생각해 보세요. 음식 있어요, 없어요? 음식 없죠. 그럼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보충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우니까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겨울에 체온 유지 위한 에너지 필요량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은 이거 잠을 자야 되는 이유 맞습니까? 동면의 근거 될 수 있어요? 동면의 이유. 반대로 동면의 장점이 이거를 해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동면이 해결이라 써볼게요, 제가. 됐어요? 1번, 2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주어진 문장은요, 환경에 대한 떨어진 반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동면에 연결시켜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환경이 어떻게 됐을 때 그 반응을 못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동면에 지금 유리한 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상상을 해가지고, 아니, 동면을 하면은 당연히 막 뭐 악당이 쳐들어왔을 때 막 막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상상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답을 못 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잠에 대한 이로운 점을 얘기하고 있다.
잠 자체의 이로운 점. 첫 번째. 어디죠? 네. 어디요? 네. 맞죠, 그렇죠? 여기. 이롭다. 라고 플러스를 한번 던졌고, 그 다음에 음식이 적을 때, 그리고 높은 신진대사 비용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플러스적인 느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떨어진 활동성,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요,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라고 하는 방식보다는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문제를 읽다가요, 지금 이 언급에 대한 재진술이 나오잖아요.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저를 믿으시고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재진술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하나씩 설명하는 것보다 얘를 찍은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번이라고 쳐보세요. 4번에 디스가 예를 들어 있어요. 디스가 얘밖에 안 돼. 그럼 다른 데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4번에 안 넣잖아요. 주어진 문장을. 그럼 디스가 붕 떠버려요. 글이 잘못되게 돼요. 왜? 아무런 언급 없이 디스를 넣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반대 방식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1번이 왜 아닌지 2번이 왜 아닌지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떤 특정 부분이 가리키는 게 다 완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지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이다. 매일의 상황에서 뿐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희생종이죠. 그쵸? 희생종. 피하기 위해서 포식자를 어두워진 후에.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것이 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이 사실이다. 매일의 삶에서 어두워진 뒤에 포식자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워질 때 움직이지 않고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부터 잠에 대한 이로운 점 맞습니까? 그래서 잠 이로운 점. 여기까지 다. 한마디까지 잠의 이로운 점. 여기 한 가지 추가되죠? 겨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 2번에다가 어두울 때 포식자 피하기. 다 잠에 이로운 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온디아들 핸드 때린 거예요. 온디아들 뜻이 뭐예요? 반대로, 반면에. 다음 볼게요. 자, 반면에 보세요. 명백한 유니버설리티 하면요, 보편성이에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잠을 자는 거. 네, 보편성. 잠에 대한 보편성. 그리고 어떠한 관찰인데요. 이 포유동물, 모모와 같은 이 C라는 동물이죠. 그렇죠? C라고 하는 포유동물이요.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요. 뭐 하기 위해서? 잠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이 종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 거죠.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개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잠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안 필요한 애들이에요? 필요한 애들이죠. 근데 그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친구들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입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다음 쭉 이어볼게요. 자, 적어도 하나의 측면이죠. 그쵸? 측면에서. 뇌의 하나의 측면에서. 한 번에. 얘네가 어떤 짓까지, 제가 이게 단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두 뇌 중에서 한쪽만 자게 한다는 거예요. 잠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안 자도 되는데. 잠을 자기 위해서 한쪽만 자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대시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묶어주고 관찰과 지금 이 잠에 대한 보편성이 주어예요. 보여준다, 암시한다. 뭘 암시하냐면요. 잠이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어떠한 중요한 서비스를요. 유기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잠에 대한 이점 명쾌히 나왔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에 대한 이점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이렇게까지 동물들이 잠을 원한다. 중요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 뭔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예요. 위에는 전자예요. 이런 데도 필요하고 신진대사도 필요하고 동면 필요하지. 근데 이런 종들 있잖아? 아니 한쪽만 재워도 잔다니까?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어떠한 중요한 서비스를 유기체한테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요, 지금 우리 주어진 문장에 대한 근거를 못 잡았어. 그래서 이건 틀려도 1등급이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까지 보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4번 뒤에 문장을 정리하면은 뭔가 이점이 있다. 저 가로 열고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얘네들 안 그런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있어. 중요한 뭔가 삶의 중요한 서비스를 한단 말, 제공한다는 거지. 그러지 않고 얘네가 절반만 재운다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해.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마지막 볼게요. 적으시고. 혼자 하실 때 힘드실까봐 적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는 제 프린트에만 있는 거였어요. 네. 자,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만약에 잠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자, 체크해보세요. 빨간색. 이러한 잠재적 비용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비용이요, 지불되어 져야 될 때도 잠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자, implication은요, 영향이에요, 영향. 영향은요, 대절일 건데요. 대절이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기능? 얻어지지 않는, 단순히 조용한, 깨어있는 휴식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찌됐건 여기서도 직접적인 장점은 나오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언급한 거는 잠재적 비용을 언급한 거예요. 이러한 잠재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냥 눈 감고 있는 거랑 다를 것이다. 깨어있는 휴식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이 어디 있냐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거를 다 읽으신 다음에 다시 주어진 문장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비용처럼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건데 쉽지 않아요. 이거 거의 5분 들여야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이것은요, 특히나 사실이다. 자, 뭐뭐하기 때문에 잠의 한 가지 특성이요,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보입니까? 잠의 비용으로 보입니까? 잠을 잤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맞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거, 느려진다는 거. 자다 깨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도망갈 수도 깨어 있었으면. 이해됐어요? 이거를 비용으로 느끼신다면. 한 개 더 있어요. 자, 한 가지 양상이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아까 뭐였죠? 만약에 이 문장이요, 5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5번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습니까? 특정 포유류가요, 잠을 자기 위해 생쇼를 하는 거. 다시, 특정 포유류가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노력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노력해가지고 그 잠이 그들한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둘 다 써야 돼요.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특정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말의 어감을 잘 느껴보세요. 자, 특정 포유류가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해가지고 그 이유가 이 잠이라고 하는 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잠이란 건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말 되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시 한 번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중대한 서비스를 주는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5번 문장이 그거였어요. 이런 비용, 그렇죠? 비용이 이 지불돼야만 할 때도 만약에 잠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비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비용이란 걸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비용이 언급됐는데 이 앞에는 비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on the other hand에서 꺾였잖아요, 흐름이. 이 앞에는 비용 하나 있었지. 뭐였어요? 이 뭐죠? 신진대사 비용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잠의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비용이에요, 다른 비용. 근데 그리고 흐름 전환이 됐어. 이 아래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거리 법칙으로 비용이 나와야 한다고 했을 때 가까운 문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비용이 여기 앞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5번에 들어갔을 때 디스도 맞춰줘야 되는데 디스도 앞에 있는 어떤 그 잠이 뭔가 효과적인 거 뭔가를 제공한다는 사실. 요게 디스가 될 수 있어요. 왜? 아니 비용이 따르니까. 비용이 다른데도 사람들은 자려고, 이 동물들은 자려고 하잖아요. 그만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감상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맡은 친구들은 아마 요거를 잘 봐서 맞췄을 겁니다. 앞에까지 고려할 시간 없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나머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운도 좋아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솔직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맞춘 분은 정말 잘하신 거고 못 맞춘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거의 끝났죠, 여러분? 네. 2개 남았는데. 자, 요양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양문은, 태영,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요양문 보고. 타겟팅, 그쵸. 그 다음에요. 그쵸, 요것도 제가 두들 맞을 수 있는데, 저는 마지막부터 봐요. 근데 마지막에 무조건 나온다는 이런 전제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마지막 2줄.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네, 마지막 2줄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줄에 주제나 요약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나머지 안 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에 중요한 문장을 둘 것이다 하는 저의 추측인 거지 절대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읽어볼게요. 주어진 문장 보고 타겟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영구 귀족들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역할을 한다. 주장으로서. 어떤 걸 주장하냐면요. 마르크는 표시하다예요. 자, 뭘 표시하냐면요. 그들의 땅에 대한 오너십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어떠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는 게 내 땅이다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내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아니 내 땅이 아닐 거면 뭐하러 심어요? 나 갈 건데. 이렇게 통밥으로 때려 맞출 수도 있어요. 답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 심는 거로만 때려 맞춰 보세요. 어차피 근거는 많이 있으니까. 자, 다음 그리고 이것은 또한 여겨진다. 나무 심는 거겠죠 이거. 그렇죠? 나무 심는 거 여겨진다. 뭐한 것으로? 그들의 어떤 그 충성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빈칸으로. 여러분 나무 심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죠? 좋은 거 찍으면 됩니다. 아, 시간이 없을 때. 시간 있을 땐 다 읽고.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30초 드릴게요. 아, 단어가 문제겠다. 단어가 어렵네. 단어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lasting, 지속하는. unstable, 불안정한. 그러니까 불안정한 1번 제끼면 좋죠.
2번에 B번에 이제 exaggeration 요게 이제 과장이거든요. 과장 제끼고 4번에 B에 manipulation 조작이거든요. 조작 안 좋잖아요. 그죠? 제끼고 나머지에서 고르는 거죠. 1번, 2번, 4번 제끼고 3번, 5번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5번 고르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5번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피셜이 약간 공식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의 B도 정당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충성도에 대한 정당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번, 5번 헷갈리는 게 나머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무조건 척 본다고 척 답 찍을 수 있다고 시간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3번, 5번 둘 중에 골라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있어. 자, 볼게요 한번. 끝에 두 문장 보겠습니다. 자, 끝에 두 문장이 어디부터죠?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고 맞나요? 그 다음 이거 어디야? 이러다 시간 다 가죠, 그쵸? 저는 끝났어요. 네, 여기부터 읽어야 돼요. 네. 그 절반이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거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장이 겁나 길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면 위에부터 하세요. 이 문장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평가원이 머리를 안 썼다, 머리 썼다라고 하면 되게 약간 제가 주제넘은 말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장 길이까지. 볼게요 한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쌍따옴표, 쌍따옴표, 쌍따옴표. 어디까지 있죠? 여기까지 있죠. 이거 의문문인 거 아시겠어요? 이 사이에 요게 지금 삽입이 된 거고 원래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물음표 있으니까 무엇이 가장 기분이 좋은가? 이 사람들이 그쵸? 편집자, 잡지의 편집자, 신사를 위한 이 사람이 독자들한테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더 기분 좋은가? 자, 무엇보다. 자, 무엇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어요. 이거 문제에 대한 답을 몰랐을까요? 답 몰라가지고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은 얘가 제일 좋다는 걸까요? 물어본 걸까요? 얘가 제일 좋다는 걸까요? 자, 후자죠. 어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태영이가 저 오래 봤거든요. 태영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떤 말이에요 이게? 태영이가 더 좋다, 제일 좋다 이런 얘기. 최상급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됐어요? 이 어감을 알았다고 한다면 뒤에가 제일 최고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들어갔으면 좀 더 편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자, 갖는 것, 경계와 제한을 갖는 것, 너 자신의 어떤 그쵸? 재산이죠, 그쵸? 보존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너의 재산을 갖는 것, 그쵸? 자, from age to age, 계속해서 평생. 자, 뭐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어떤 증거냐면요, 그러한 살고 있는 또는 자라나는 witnesses. 이거 증인이란 뜻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자,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는가? 갖는 것보다 경계와 제한을 너의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이죠. 그렇죠? 보존되어지고 계속해서 평생 증거로서 어떤 증거냐면 그러한 살아있고 자라나는 증인의라고 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살아나고 자라나는 증인이 누굽니까? 이거 나무로 느껴지십니까? 나무.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막 집이 있으면 이렇게 막 지으면은 내 재산이 경계가 나옵니까? 물론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어찌 됐건 이걸 다 떠나가지고 나무를 하든 나무를 하지 않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재산이 보존되는 게 겁나 좋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이거? 나무는 인정 못해도 재산이 보존되고 계속되는 거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적어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산이 유지되고 플러스 보존되는 것이 제일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 의문문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다음 볼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나무를 심는 것은요, 또 추가적인 이점을 준대요. 아, 그러면 앞에서 보던 것도 이 나무의 이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뒷문장에 나무 추가적인 이점 준다고 했잖아요. 앞에도 이점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래 거 보자마자 여기 이점, 나무의 2.1 표시하시면 되고, 여기가 나무의 2.2 해석해 볼게요. 나무를 심는 것은 추가적인 이점을 갖는다. 간주되어지는 것에. 이거 뭐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알아요 혹시? 애국 미사일. 이거 애국심이에요. 애국적인 행동. 끝났죠? 자, 왜냐하면 자, 군주가 크라우나는 왕 군주입니다. 군주가 선언했기 때문에 심각한 부족을요. 하드우드. 이게 화렵수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나무예요, 나무. 자, 거기 이 화렵수에 대해서 이 어떤 해군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화렵수예요. 거기에 대한 부족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자체는 거기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애국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국심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애국심이 없는데 애국심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번에 대한 근거는요. 여기에요. 재산을 보존하고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래스팅이 되는 겁니다. 오피셜은 안 되죠. 왜? Continue from age to age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요겁니다. 이게 안 된다. 만약에 이게 A로 되지만 이거 B로 단어 몰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이거 보시면 돼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기 때문에 얘도 B가 될 수 있고 얘도 B가 될 수 있습니다. 얘도 네모칸 쳐버릴게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여러분 위에는요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해석해 보시고 해석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 위에는 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황 설명이거든요. 나무 심는 거 얘기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상황 설명. 그렇죠? 하나 나오긴 하는데 짧게 나오고 일단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자, 다음은요. 41, 42번. 일단은 40번의 답은 3번이고 41, 42에서 제가 지문 다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것만 가져왔어요. 이것만. 반만 가져왔어요. 여기서 42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42번 풀어드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어휘 문제를 푸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자, 어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뭘 처음에 알아야 돼요?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휘 문제는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흐름 파악.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 라는 주제를 글을 쓰고 있지만 B번 보기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거짓말 했을 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뒤에 그냥 주제가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한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름을 보고 맞는 답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면 혼난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제와 흐름을 같이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볼게요. 이제 한번 여러분 앞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시키면 됩니다. 볼게요. 한번. 자, 사생활에 대한 어떤 권리는요 확장된다 오직 어떠한 지점까지라는 뜻입니다. 지점까지. 어떤 지점이냐면요 이것이
제한하지 않는 지점까지,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지점까지,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리고 정보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지점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사생활 권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범위. 어디까지만 되고 어디부터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써볼게요, 한번. 요거 위에 건 지우고요. 사생활의 범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일반화예요. 이 일반화된 게 보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 대놓고 나왔네. 이 범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는데, 이거 지금. 방금 읽은 게 지금 여기 나옵니다. 범위는요, 비슷하게 돼요. 제한된다. 범위 읽었으니까 당연히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거죠. 제한하는 것만 달라지면 될 거 아닙니까? 소재만. 됐어요? 자, 일반적인 이익에 의해서. 어떤 이익이냐면요, 범죄를 막고, 그리고 보건을 촉진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이익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앞에는 범위를 얘기할 때요,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지금 이 제한의 어떤 그 키가 됐어요. 그 다음은요, 공공보건, 그리고 어떤 범죄 예방이 지금 키가 된 거예요. 둘 다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전체로 묶으면은 제한이. 첫 번째로 제한하는 거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 맞죠? 두 번째는 범죄 예방. 뒤에 있는 거 안 쓸게요, 여러분. 같은 그 줄에 있는 것만 제가 하나씩만 쓸게요. 됐어요? 다음 볼까요? 자, 하지만 나왔어요. W죠. 자, 흐름 전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하지만을 못 봤어도 뒤에 보면요, 여기 전제가 이 왼절 부사절이에요. 보세요. 자, 우리가 움직인다면 어디서부터? 요게 프로퍼티가 재산도 있지만 특성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특성에 의해서 기반된 생각이에요. 권리에 대한 특성에 의해서 기반된 생각으로부터 옮겨진다면 어디로? to가 여기 있죠. 일단 여기 제가 가로와 가로는 빼버릴게요. 일단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from이 여기 나오고 from A 자, to B예요. 특성에 기반한 개념으로부터 현대적 개념으로 움직인다면 사적인 그리고 가족의 삶으로. 자, 지금 보세요. 여기랑 완벽히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however 있잖아요. 여기는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제한이 쉽다고 해야 될까요? 제한이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어렵다고 해야 정상 아닐까요? 제한 되잖아요, 저기는. 제한 안 된다고 해야죠, 여기. 됐어요? 볼게요, 한번. 자, 우리는 발견한다. 쉽다고. 제한을 설립하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제한이 여기 쉽다고 하려면 제한이 안 되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제한이 어려운 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렵단 말이 없잖아요, 지금. 제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제한이 쉽다고 하려면은 하지만 앞에 제한이 어렵다거나 제한이 불가능하다가 나와요, 정상. 근데 제한이 되고 있다. 제한이 비슷하게 제한되고 있다라고 나온 다음에 however 나왔으니까 제한이 쉽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뒤에도 있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뒤에 볼게요. 자, 물론 이것은요, 강도래요. 그쵸? 어떤 생각의 강도. 어떤 그 사생활의 생각의 강도다.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 인데스는요, 뭐뭐라는 점에서. 이것이 적응한다는 점에 있어서 만족시키기 위해 변화하는 기대.
변화하는 기대와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어떤 적응한다라는 점에서 어떤 사생활 개념의 어떤 뭐 강도, 그죠? 강함이다. 솔직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기로 해결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래를 보고 푸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하열법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1번 단위요.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생활이 제한이 처음에 됐어요? 안 됐어요? 제한됐죠. 제한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생활 범위의 변화 맞습니까? 여기서 변화라는 일반화된 단어 뽑을 수 있습니까? 변화가 들어간 복이 있습니까? 41번에? 있어요? 변화 있어요? 41번? 아, 없구나. 시험지 있는 사람? 시험지 있죠? 네, 거기에 변화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단어 뭔지 한번 보세요. 진화라고 보입니까? 진화? 네, 진화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변화가 사실 보기에서 진화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보기에는요, 변화에 대한 개념이 1도 없어요. 물론 이제 다음 단락 보고도 찍을 수 있겠지만 요 첫 번째 단락에서 답이 다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물론 저도 막 여기에 막 근거가 또 있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평가만 보시잖아요. 아까 근거가 옛날에 우리가 EBS 할 때는 근거가 막 4개, 5개, 6개 막 같은 말이 나왔는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발견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를 못 보면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막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럼 C, D, E를요. 다 소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확 늘어나겠죠.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실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 문제인 거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맞추는 게 맞지만 일단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이 평가원에 대한 우리 해설을 지금 한 거예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거. 근데 여러분이 틀렸던 게요. 충분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푸시던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문제였고 이런 문제는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랑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할 때 거기서 어려웠던 문제 한두 문제 거기랑 비슷한 문제가 7, 8개 나온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실력을 키워야죠. 그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실력을 키워서 이 문제가 얼마든 나오든 계속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9시 11분이거든요.